이번 시간에는 10장 4절 접평면과 선형근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가 3차원 공간에서 공면을 하나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공면 위에서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그 공면에 대한 접평면, 예,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접평면의 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공면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Z는 fxy, 이런 식을 갖는 공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할 텐데, 예, x0, y0, 이게 x좌표와 y좌표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공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z라는 값은 x에다가 x0, y에다가 y0 이걸 대입하면 z가 fxy하고 같은 거였으니까 z좌표는 fx0, y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공면 위에서 한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공면에 접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 공간에 z는 fxy, 이런 식을 갖는 공면이 하나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이 공면 위에서 한 점을 선택했어요. 그때 x좌표, y좌표는 x0, y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공면에 이렇게 접평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접평면은 이 점에서 이 공면에 대한 모든 접선을 모아놓은 집합이 접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 공면의 식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택하는 이 함수, 이변수 함수 fxy가 항상 미분 가능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접선 전체의 집합이 접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이제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의인데 이것은 뒤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뜻의 미분 가능인지. 일변수 함수는 아니니까 일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면 위의 점에서 접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접평면도 공간상에 있는 평면이지요. 평면의 식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의 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선 벡터가 있어야 되죠. 법선 벡터는 접평면 그 전체에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은 여기 있죠. 공면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x0, y0, fx0, y0 그렇죠? 지나가는 점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선 벡터가 없죠. 자, 그렇다면 법선 벡터의 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선 벡터가 어쨌든 있을 테니까 그 법선 벡터, 그 좌표를 법선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썼죠. 노멀 벡터란 뜻으로. 그렇다면 그 좌표를 n1, n2, n3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법선 벡터의 좌표를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이 법선 벡터와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면의 식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지나가는 점 x0, y0, fx0, y0 이 점을 p0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나는 점 법선 벡터는 n이고 그렇다면 그 평면의 식은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 n 이것의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x는 그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예, 좌표를 x, y, z 예,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뺄셈 할 줄 알고 그리고 내적 계산하는 방법을 알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 벡터와 이 벡터에.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예, n1 곱하기 x-x0 플러스 n2 곱하기 y-y0 플러스 n3 곱하기 z-f x0, y0 이것이 0이다. 예, 이렇게 이 내적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예, 법선 벡터의 좌표가 n1, n2, n3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 놓고 저평면의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N1도 N2도 N3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 우리가 앞에서 편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공면의 식, 이변수 함수입니다. Z는 fxy. 그렇죠? 예, 이 공면을 y를 y0로 고정시켜요. 그러면 y는 y0라는 공간상의 평면이 생기지요. 이 평면으로 절단을 해요. 그러면 어떤 공면을 평면으로 쳐냈으니까 예, 만나는 부분에 곡선이 하나 생기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y는 y0, y를 고정시켰으니까 x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움직이는 변수로 편미분한 편미분 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 좌표는 x0, y0,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되는 점이었으니까 예, 그 접선의 기울기가 fx, x0, y0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n1, n2, n3 중에서 어떤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접선이라는 것은 예, 지금 접선 전체의 집합이 저평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평면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접선은 저평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y는 y0라는 평면으로 천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은 y는 y0라는 평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y는 y0라는 평면의 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평면의 식도 만족하고 첫 번째 y는 y0라는 이 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저평면의 값에서 y에다가 y0라고 대입을 하면 이 두 번째 파트가 0으로 사라지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다면 이 접선의 식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예, 해서 그 남아있는 걸 쓰면 접선의 식이 n1 곱하기 x-x0 플러스 n3 곱하기 z-fx0, y0 이게 0이다. 이렇게 남았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예, 이것은 지금 x, z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의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z로 풀어볼까요? 이 식을 z로 풀면 예, 여기 n1 곱하기 하는 이 부분을 넘겨주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n3로 나눠줍니다. 그럼 분모에 n3가 생기겠죠. 그럼 요 값이 남았을 텐데 z는 하고 정리할 거니까 여기 fx0, y0도 마저 이항시키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z는 fx0, y0 마이너스 n3로 나눴으니까 n3분의 n1 x 마이너스 x0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xz 평면에서 예, z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x 앞에 곱해진 알파라는 값이 기울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이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n3분의 n1. 그렇죠? 근데 그 기울기는 x로 편미분한 편미분 계수다라고 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n3분의 n1 하는 것은 fx, x0, y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이제 x는 x0 이렇게 고정시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똑같이 z는 fxy 이 공면을 x는 x0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x는 x0라는 평면이 생겼어요. 이 평면으로 절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곡선이 하나 생길 텐데 똑같죠? 예. 그 접선의 기울기, 예.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것이 이제 x를 x0로 고정시켰으니까 y만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는 변수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fy, x0, y0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예, 이번에는 그 접선이 x는 x0라는 평면으로 쳤으니까 이 평면에 있어야 되고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저평면을 친 거니까 저평면하고 만나서 생긴 거니까 그 저평면에도 그 접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접선은 저평면에 있고 x는 x0라는 평면에 있고 자, 그러면 저평면의 식에서 x에다가 x0를 대입하면 우리가 접선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평면의 식을 다시 보고 올까요? 저평면의 식이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x에다가 x0라고 대입하면 x는 x0로 쳤으니까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파트가 0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게 접선의 식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접선의 식은 조금 전에 봤듯이 남은 거 n2 곱하기 y-y0 플러스 n3 곱하기 z-fx0, y0 이 값이 0이다. 예,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이번에는 yz 평면에 있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을 z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 부분은 이항시켜서 부호 바꾸고 그 다음 n3로 나눠서 n3 분모에 두고 그 다음 그 얻은 값에서 이제 다시 이 fx0, y0를 이항하면 예, 그럼 완성되죠. 해서 정리하면 z는 fx0, y0 마이너스 n3분의 n2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되죠. 예, 이 직선의 식은 yz 평면에 있는 거고 yz 평면에서 정리되기를 z는 알파 y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기울기는 y 앞에 있는 알파가 기울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y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n3분의 n2 이게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가 이미 fy, x0, y0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같아야 되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n3분의 n2는 fy, x0, y0 이렇게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저평면의 식을 정리를 합니다. 저평면의 식이 n1 곱하기 x-x0 플러스 n2 곱하기 y-y0 플러스 n3 곱하기 z-fx0, y0 이게 0이다 였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z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항에서 넘기고요. 부호 바꾸고 n3로 나누고 fx0, y0 마저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z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z는 하고 정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fx0, y0 마이너스 n3분의 n1 x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n3분의 n2 y 마이너스 y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었죠. 예, 여기 마이너스 n3분의 n2 하는 건 fy, x0, y0였고 여기 마이너스 n3분의 n1 하는 것은 fx, x0, y0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바꿔주면 이제 n1, n2, n3가 없어도 우리 공면의 식만 있다면 저평면의 식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저평면의 식을 정리합니다. z는 fx0, y0 플러스 fx, x0, y0 곱하기
x 마이너스 x0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y 마이너스 y0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억하기 좋게 얘기를 해보면 저평면의 식은 즉 공면 z는 fxy 여기에서 예, x좌표 y좌표는 x0 y0 이렇게 선택한 점, 그래서 z의 좌표는 z가 fxy하고 똑같으니까 x에 x0 y에 y0 대입하면 fx0 y0 그렇죠? 그래서 공면에서 선택한 점은 x0, y0, fx0, y0 그렇죠?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 저평면의 식은 z는 하고 써야 되겠죠? fx0, y0 주어진 점 x0, y0에서 함수값 그렇죠? 플러스 그 점에서 x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 곱하기 x 마이너스 그 점의 x좌표 플러스 fy x0, y0 y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 그렇죠? 곱하기 y 마이너스 y좌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점 1,1,3에서 공면 z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한 저평면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여기 앞에 있는 1이 x0입니다. 두 번째 1은 y0고 3은 fx0, y0가 되겠죠. 그렇죠? 2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이 fxy 이변수 함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공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면 그리는 법을 앞에서 등위 곡선 가지고 그릴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주면 돼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 자, 그렇다면 제곱 더한 걸 k라고 놨으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없어요. k가 0일 때는 x도 0, y도 0.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공면은 원점을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k가 0일 때는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가 0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을 1로 표현하면 k로 나누면 되죠. k분의 2x제곱 플러스 k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2로 나눠서 2분의 k분의 x제곱 플러스 k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렇죠? 예, 2분의 k는 루트 2분의 k 이것을 제곱한 겁니다. 분의 x제곱 플러스 k는 루트 k를 제곱한 거죠. 루트 k의 제곱분의 y제곱 이건 1이다라는 거니까 이건 타원의 식이죠. 그렇죠? 타원의 식이에요. 그래서 루트 k라는 것이 당연히 루트 2분의 k보다는 큰 쪽에 있으니까 y축이 장축인 그런 타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이 공면을 쳤을 때 y축이 장축인 타원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 타원은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다면 이쯤 k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x축 방향, 이쪽으로 y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장축이 생기는 타원이 돼요. 그래서 원점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타원의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k 값이 커지니까 타원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공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면이 전부 타원이라서 그리고 옆에는 포물선이죠. 이름이 역시 타원 포물면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저평면을 구해라라는 것은 뭐 그냥 식을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죠. x0, y0가 1,1이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됩니다. fxy, z의 값을 fxy라고 둘까요? 그러면 fxy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평면의 식을 조금 전에 구해봤으니까 x로 y로 편미분 계수가 필요하죠? 그럼 계산합니다. fx는 x만 변수예요. 그렇다면 2x제곱 편미분해서 4x, y제곱은 x로 편미분했으니까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fx 1,1이 필요해요. 여기 x의 값에 1 대입하면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fy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y만 변수 2x제곱 플러스 y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2x제곱은 상수 취급 0이 되고 y제곱은 2y. 그렇죠? 자, 그렇다면 fy 1, 1은 y만 있네요. y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저평면의 식 이제 기억한 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z는 하고 풀었을 때 f 1,1 함수값 플러스 fx 1,1 x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 곱하기 x-x좌표 x-1 플러스 fy 1,1 y로 편미분한 편미분계수 곱하기 y-y좌표 y-1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예, F11 여기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3입니다. 그렇죠? 여기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그걸 좌표에서 이미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3 그대로 쓰고 마찬가지 fx 1,1 조금 전에 구했죠? 4입니다. 4. 그 다음 x-1 그대로 쓰고요. fy 1,1 구했죠? 2였어요. 2 그대로 쓰고 y-1 그대로 내려주고 그렇죠? 다 됐죠? 그럼 z는 3 플러스 4 곱하기 x-1 플러스 2 곱하기 y-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할까요? 4x, 2y 먼저 쓰고 상수 파트 3이 있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러면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죠? 해서 정리하면 z는 하고 정리해 줘야 돼요. z는 이 값이니까 z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저평면의 식을 가지고 선형근사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공면을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공면이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이 점, 이 점을 우리가 지금 XY 평면의 수직 사용하면 그때 X좌표, Y좌표가 X0, Y0 이렇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평면을 만들었을 때 조금 전에 식을 구했어요. 이 공면의 식만 가지고 Z는 fxy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공면의 식만 가지고 저평면의 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저평면의 식이 z는 fx0y0 플러스 fxx0y0 곱하기 x-x0 플러스 fy x0y0 곱하기 y-y0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xy 평면에 이 점을 수직 사용한 이 점에서 이 x0, y0의 근처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점,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에 있는 점을 x, y다. 이렇게 임의로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Z축 방향으로. 그렇다면 여기 공면을 뚫고 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만큼은 이 점에서 x, y에서 이 공면하고 지금 만난 점이니까 공면의 z값을 z값으로 갖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높이는 f, xy가 될 거고 그렇죠?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지금 저평면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려놨으니까 계속 뚫고 가다 보면 저평면을 뚫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이만큼 높이는 이 저평면의 z값이죠. 저평면의 z값은 여기 있죠. 이만큼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높이는 이만큼이지요. 즉 저평면의 z값 fx0, y0 플러스 fx x0, y0 곱하기 x-x0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y-y0 이 값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이 x, y가 x0, y0에 아주 가까이 갈수록 이 차이는 어떨까요? 점점점점. 이것도 이렇게 이 공면 위에 이 점으로 갈 거고 저평면에 있는 이 점도 이렇게 따라서 이 점으로 갈 테니까 그 차이가 점점점점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리 갈수록
차이가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해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값이 돼요. 두 값이. 그렇죠? 예. 이것을 선형근사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쓰면 fx, y하고 이거는 공면의 z값이에요. fx0, y0 예, 플러스 fx, x0, y0 곱하기 x-x0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y-y0 이것은 저평면의 z값이에요. 그렇죠? 공면의 z값과 저평면의 z값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렇죠? 예, 이 두 값이 비슷하다라고 놓은 이 근사식을 우리는 fxy의 x0, y0라는 점에서의 선형근사식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평면의 z값이 예, x의 1차, y의 1차,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이렇게 곱해지는 이 값들은 다 상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양은 예, 알파 x 플러스 베타 y 플러스 갬마 이런 값이에요. 알파, 베타, 갬마는 상수고. 그렇죠? x하고 y의 1차식으로 표현됐죠? 그런 뜻으로 선형근사식이다. 선형이라는 것은 1차라는 뜻입니다. 선형근사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형근사식을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값이 비슷하다. 공면의 z값과 저평면의 z값 이게 비슷하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때 이 저평면에 있는 z값, 이 오른쪽 값 이것을 특별하게 예, 리니어리제이션, 선형화라고 부르고 리니어리제이션이라는 뜻의 예, 그 이니셜을 써서 L, 대문자로 쓸 겁니다. LXY라고 쓸 거예요. 예, L은 리니어리제이션, 선형화라는 뜻이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저평면의 z값을 LXY라고 쓴다. 그리고 이것을 x0, y0에서 fxy, 이변수 함수 fxy의 선형화, 리니어리제이션, 예, 선형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선형화, 예, 리니어리제이션, 선형화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형화를 구해라 그러면 이 식을 구하면 됩니다. lxy,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미분 가능이란 얘기를 앞에서 썼었죠. 그렇죠? 예. 미분 가능하는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예. 우리 앞에서 C2 클래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이계 편도 함수가 다 연속이면 C2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요. 1개 편도 함수가 다 연속인 그 다변수 함수는 C1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3개 편도 함수까지가 다 연속이다. 그러면 C3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요. 몇 번이건 무한번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때 그 편도 함수들이 전부 연속이다. 예, 그렇다면 무한번 간다라는 뜻으로 C 인피니티 클래스라고 해요. C 인피니티 클래스. 예, 인피니티 무한이란 뜻입니다. 인피니티. 예, C 인피니티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개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 C1 클래스에 속한다. 2개 편도 함수까지가 다 연속이면 C2 클래스에 속한다. 계속 할 수 있다면 C 인피니티 클래스에 속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는 1개 편도 함수가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fx, fy 이렇게 2개밖에 없죠. 이 2개가 연속이면 fxy를 C1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변수 함수 fxy가 C1 클래스에 속하면 그 이변수 함수는 미분 가능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이론입니다. 거꾸로 가진 않아요. 미분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C1 클래스에 있지는 않아요. 예,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더 수학적인 예, 그 딥시어리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깊은 이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은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해서 C1 클래스에 속하면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인가라는 걸 체크할 때는 C1 클래스에 속하는가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가는 이론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는 시험에서 테스트하진 않습니다. 예, 걱정할 건 없고요.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교재에 fxy가 x 곱하기 2의 xy승 이렇게 주어졌을 때 1,0이라는 점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인 걸 보이고 이 점에서 선형화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형화를 이용해서 f 1.1, 마이너스 0.1 이것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분 가능인 걸 보여라 그랬으니까 조금 전처럼 C1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개 편도함수가 필요하죠. fx 계산해 볼까요? x만 변수 취급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x도 변수 취급, 2의 xy승도 변수 취급해야 돼요. 그럼 두 함수가 곱해진 꼴이니까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x를 먼저 미분하면 1이니까 2의 xy승, x는 그냥 곱하고 2의 xy승을 미분하면 2의 xy승 그대로 쓰고 안 끝났죠? xy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xy를 x로 편미분하면 y만 남죠. 그렇죠? 그 다음 fy, y만 변수로 해서 편미분할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 곱해진 상수 x는 그냥 하나 곱하면 됩니다. x 하나 곱해줬어요. 한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의 xy승 이건 미분해야 되죠. 이걸 미분하면 2의 xy승 똑같이 쓰고 xy를 지금 y로 편미분하고 있으니까 y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xy를 y로 편미분하면 x죠. 그럼 x가 곱해지는 거니까 아까 x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x를 또 곱했으니까 x제곱. 어렵지 않죠? 그래서 fy는 x제곱 곱하기 2의 xy승.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 fy가 어떤 함수로 구성됐나 보세요. 여기 지수함수가 있죠. xy 다항함수지요. 2의 xy승 지수함수지요. 다항함수, 지수함수라는 것들은 전부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fy도 마찬가지. x제곱 다항함수, 2의 xy승 지수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fx도 fy도 다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fxy는 당연히 1,0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C1 클래스에 속합니다. 이 함수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선형화를 구해야 됩니다. 선형화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값이 필요하죠? 선형화 다시 한번 써볼까요? 1,0에서 선형화를 계산해야 되니까 LXY는 주어진 점에서의 함수값 f 1,0 주어진 점에서 x로 편미분계수 fx 1,0 곱하기 x 마이너스 주어진 점의 x좌표 1이니까 x-1 플러스 주어진 점에서 y로 편미분계수 fy 1,0 곱하기 y 마이너스 주어진 점의 y좌표는 0이지요. 1,0의 y좌표 해서 y-0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f 1,0, fx 1,0, fy 1,0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계산합니다. f 1,0은 f가 여기 x 곱하기 2의 xy승입니다. x에다가 1, 그렇죠? y에다가 0 대입해주면 2의 0승은 1이니까 x에 1 대입해서 1하고 곱해주면 1이죠. 해서 f 1,0은 1. 그렇죠? fx 1,0, fx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해요. 그럼 2의 0승 1입니다. 근데 여기 y에 0이 곱해져서 곱해져야 되니까 xy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0 대입해서 곱하면 0이 되죠. 그렇죠? 나머지 값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값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1입니다. 그렇죠? fy 1,0 마찬가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할 거니까 승수는 0승, 0승은 1, 1은 제곱해도 1 해서 이 값도 1이네요. 그렇죠? 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됐어요.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LXY는 F 1,0 1이지요. 1 플러스 FX 1,0 1이지요. 1 곱하기 X-1 플러스 FY 1,0 1이지요. 1 곱하기 Y-0. 그렇죠? 자, 그러면 0은 뭐 뺄 거 없으니까 없어졌고요. 여기는 Y만 남았죠. 1은 곱 하나만 하죠. 그럼 X-1 남았죠. 1하고 더했으니까 -1 없어졌죠. 해서 X 플러스 Y다.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을 냈어요. LXY는 X 플러스 Y입니다. 네. LXY는 X 플러스 Y다. 됐죠? 자, 그럼 선형화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그 선형화를 이용해서 F 1.1, 마이너스 0.1 이것의 값이 근사값으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예. 공면의 z값 fx, y 하고 저평면의 z값 lxy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fxy는 식이 x 곱하기 2의 xy승입니다. 그렇죠? lxy는 조금 전에 구했어요. x 플러스 y예요. 그러니까 x 곱하기 2의 xy승이 x 플러스 y하고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f 1.1, 여기 지금 여기는 요 값이 fxy입니다. fxy는 예, x 플러스 y하고 비슷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fxy가 x 곱하기 2의 xy승이니까 예, f 1.1, 마이너스 0.1 하는 것은 예, 이제 여기 x하고 y하고 더한 것하고 비교하죠. 예,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1 x의 값 예, 플러스 마이너스 0.1 y의 값 예, x 플러스 y 두 개를 더한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1.1하고 마이너스 0.1 두 개 더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f 1.1, 마이너스 0.1 예, 이것의 근사값은 1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 함수로 얘기하면 1.1 x 곱하기 2의 xy승이니까 1.1 곱하기 y 마이너스 0.1승. 그렇죠? 예, 요게 승수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의 근사값이 1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